다시 오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그냥 좋습니다. 이제 냈다 온 것 같아요. 지금 시간 4시 반. 2시간 1시 반 정도고요. 시간은 3시 반 정도 먹었죠. 자, 이제 우리가 가는 곳은 이 비자를 신청하러 바로 오겠습니다. 그 앞쪽에 보이는 곳이 이제 도착해서 브라운스를 통해서 들어오시는 곳이 방금 올라오실 길이고요. 올라오셔서 앞쪽에 보시면 바로 전광판이 하나 보실 거예요. 안내판. 저곳이 바로 왼쪽. 그곳이 바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비자를 신청하는 그 장소입니다. 베트남 비자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착 비자라고 하는 비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국이나 중국이든 어느 나라 가시든지 간에 장기 체류 하시려고 그러면 필요하시다고 하는 이 일반 비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도착 비자와 일반 비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착 비자입니다. 도착 비자는 별도의 비용 또는 서류가 전혀 없이 입국을 할 수 있는 비자를 입국심사대에서 15일 체류가 가능한 도장을 찍어준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왕복 항공권이 기본적으로 갖고 계셔야 되고요. 15일이 넘어간다고 하면 일반 비자를 따로 발급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15일 이내에 이제 출국하는 왕복 항공권이 있으시다 그러면 도착 비자로서만이라도 얼마든지 입국을 할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착 비자 좀 특이점이 뭐냐면 한 달 이내, 즉 입국하신 첫 번째 입국하신 날짜부터 두 번째 입국하신 날짜까지가 30일 이내에는 도착 비자로서는 입국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달 이내 다시 재입국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 일반 관광 비자를 따로 신청을 하셔야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특이사항으로서는 베트남에 입국하실 때는 입국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국 신고서는 기본적으로 일본이나 어느 나라를 가시던지 간에 기본적으로 항공기 내에서 종이를 나눠주면서 이걸 작성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베트남을 가실 때는 이 입국 신고서가 없습니다. 자, 그럼 도착 비자를 갖고서 입국하실 때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는지 하나씩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왕복 항공권을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입국일로부터 출국일까지 15일 이내에 베트남에서 출국한다라고 하는 이 왕복 항공권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항공기를 탑승을 하시는데 기내에서 입국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공항 입국장에 도착을 하시면 어떤 것도 따로 들으실 필요 없습니다. 비자 신청소까지 오시는 분들 간혹 계시는데요. 안 오셔도 됩니다. 곧바로 입국심사대로 여권만 들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입국심사대에서는 바로 여권과 항공권만 보여주시면 그곳에서 도착 비자를 바로 발급해주는 스탬프를 찍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나오시면 심사대를 통과하자마자 바로 앞쪽에 전광판이 있고요. 그 전광판에서 내가 탑승했던 항공기가 어느 쪽으로 짐이 나오는지 그곳에서 전광판으로 꼭 확인하신 다음에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짐을 찾고 나시면 바로 그 짐을 들고 이제 세관을 통과하시게 되는데요. 두 가지 공항을 제가 다 사용을 해봤는데 호치민은 무신고 통과가 없었습니다. 즉 이제 신고할 게 없음이라고 하고 그냥 짐을 들고 나오는 그곳이 없었고요. 검색대에 꼭 통과를 시켜야지만 되는 그곳을 통해서만 출국을 할 수가 있었고요. 하지만 제가 하노이를 입국했을 때는 그곳에서는 이 통과하지 않고 하는 무신고 통과가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다른 부분이라서 제가 이해가 되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관을 통과하고 나면 도착을 하시게 된 겁니다. 바로 그 문을 열고 나오시면 왼쪽과 오른쪽에 유심과 또는 그 환전할 수 있는 상점들이 여러 군데가 많이 열려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유심을 구입하시거나 환전을 하신 다음에 마지막 게이트를 나오시게 되면 진짜 이제 베트남에 도착을 하시게 된 거고요. 여기까지가 도착 비자를 이제 사용한 입국을 하시는데 그 순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일반 비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비자는 단수와 복수, 한 번만 입국하고 다시 입국을 안 한다고 하는 단수 비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기간, 3개월이면 3개월, 1년이면 1년 해당되는 기간 동안에 나는 베트남에 여러 번 입국을 계속할 거다라고 할 때 쓰일 수 있는 복수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 비자를 사용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이 베트남에 오시기 전에 그 여행사를 통해 가지고 초청장을 따로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여행사를 통해 가지고 초청장을 구입하지 않으시면 도착하셔가지고 초청장을 또 만드시고 하셔야 되는 또 번거로움이 발생하게 되고 비용도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꼭 도착하시기 전에 이 여행사 초청장을 꼭 발급을 받으셔야 되고요. 이거를 신청하는 곳은 이비자 관련된 영상을 제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그 이비자 관련된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용은 약 한 10불에서 20불 정도가 발생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것과 함께 4 곱하기 6이라고 하는 비자 전용, 베트남 비자 전용 사이즈가 따로 있습니다. 이 사진을 2장 준비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 한 장이나 적어놨는데 한 장 더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2장 꼭 필수적으로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도착 후에 입국장에서는 비자 신청소라는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곳은 비자 신청소에서 비자 스티커를 또 여권에 직접 붙여주거든요. 그 스티커를 붙여주기 때문에 이곳에서 따로 비자를 받으셔야 되고요. 그 해당되는 기간, 3개월이면 3개월, 뭐 1년이면 1년 기간, 또 그리고 비자의 종류에 따라서 그 신청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해당되는 비용을 지불하시면 여권을 수령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비자를 최종적으로 발행을 마치시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곳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관광 비자를 신청하는 그 장소인데, 모델이 팔판이 있는 쪽에서 접수표지를 작성을 하고 접수한 것을 아닌 카운터에서 접수를 하게 되면 그것을 저희가 서류 심사를 해서 관광 비자를 추가적으로 발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는 저희가 촬영을 할 수 있을지 몰라서 미리 여기서 지금 촬영하고 있는 거고요. 저곳은 접수를 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개인 접수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에이전시를 통해서 관광 에이전시죠. 그쪽을 통해서 접수하는 방법 2가지 방법이 있는데 급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를 내게 되면 급행 서비스를 진행하게 되고 그분들이 그냥 서류 한 번 넣고 금방 가져가요. 근데 보통 일반인 접수하면 좀 오래 걸립니다. 이게 이제 그 익스프레스 서비스와 아닌 것의 그 차이점을 오늘 좀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중간중간 촬영을 해보면서 시간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서비스 업무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반 비자 입국 순서, 아까 전에 도착 비자와 함께 일반 비자 입국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시나 항공권을 구입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왕복 또는 편도 항공권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자를 따로 구입을 하실 예정이기 때문에 편도 항공권을 사셔도 상관이 없다는 점 참고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초청장을 구입을 하셔야 되는데 이 비자 관련 사이트에서 바로 그 여행사 사이트에서 초청장을 구입을 하시고, 다만 여기 참고하셔야 될 거는 절대로 무료로 발급해 주는 거 없고요. 그 다음에 국가 공식 사이트도 없습니다. 이어서 이제 비자 전용 사진 4곱하기6이라고 하는 별도의 비자 전용 사진 꼭 별도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거 없으시면 오셔서 또 따로 돈 내시고 또 사진 찍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사진 미리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신청서 양식을 저희가 이 링크를 넣어 드릴 거예요. 이쪽에서 따로 양식을 사전에 작성을 하시고 또 이거를 프린트 해 가지고 갖고 오시는 거를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항공기에 탑승하셔서는 역시나 입국 신청서 작성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 입국자 한쪽에 의자가 많이 비치되어 있는 쪽이 있습니다. 예, 거기가 바로 비자 신청소입니다. 또 거기에는 많은 외국인들이 많이 같이 앉아 있을 거거든요. 네, 그쪽으로 오셔가지고 비자 신청소에서 비자 신청을 위한 접수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자 신청소에서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진과 그 다음에 사전 작성한 신청서, 그리고 여행사에서 구입한 초청장, 그리고 여권까지 이 4가지를 준비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바라보셨을 때 왼쪽 카운터에 줄이 서 있을 겁니다. 왼쪽 카운터에 제출을 먼저 하시면요,
그러면 이제 자리에 가서 기다리시면 되고요. 이름을 부를 때까지. 그래서 오른쪽 카운터에서 이름을 부르면 제가 신청한 비자 종류에 따르는 그 비용을 준비를 했다가 US 달러로 꼭 지불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베트남 동으로 하시면 추가로 많은 비용을 더 내셔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USD를 준비하시고 Family Run. 네, 그곳에서 이름을 부르면 그 돈을 지불하고 여권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여권을 들고 입국 심사대로 이동을 합니다. 입국 심사대에서는 별다른 요구사항이나 묻는 거 없이 바로 비자를 받았으니까요. 네, 바로 통과가 되실 거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통과하신 다음에는 전광판에서 내 거 짐이 어디로 나오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비자 구입으로 보통은 30분에서 1시간 이상 이제 늦어지게 되다 보니까 해당되는 슬롯을 가보면 제 거 짐은, 그러니까 저랑 같은 항공기에 타셨던 분들 이미 다 출국 다 마쳐서 바깥에 나가 계실 거고요. 제 거 짐이 나오는 곳은 아마 멈춰 있을 겁니다. 제 거 영상 한번 보시면 아실 텐데. 저희 짐들이에요. 아, 불쌍해. 네, 보셨죠? 네, 영상 보셨다시피 짐이 한쪽에 이렇게 좀 모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을 이제 들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올 때는 이제 세관, 마지막으로 세관을 통과하시게 되는데 호치민은 무신고 통과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하노이 공항에는 무신고 통과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유심을 구입하고 또는 환전을 하신 다음에 공항을 빠져나오시게 되면 이제 공항 내부에서의 업무는 모든 게 완료가 되는, 네, 이렇게 하면 공항에서의 모든 일이 마무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